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의 개교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인데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등 주민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데다 소방당국의 단속 의지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변 부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강원도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시민 서명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의 개교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인데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 공사 현장. 기숙사 건물은 마무리 작업만 남았고 학생들이 생활할 교사동과 식당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80%. 공사는 5월 말은 돼야 끝납니다. 결국 5월 16일 개교 예정일을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변경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학생들은 아직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건물이 준공되면 이곳으로 전학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체 정원 90명 중 현재 등록 인원은 66명, 24명이 모자랍니다. 학교 측은 추가 모집을 통해 10여 명 학생이 충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미달 사태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학생 정원이 다 차지 않았는데 저희 학교가 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아직 정확한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강원도교육청은 노천초등학교가 문을 열면 춘천 가정중, 횡성 현천고로 이어지는 공립형 대안학교의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도 아직 채우지 못했고 개교 시기도 늦춰지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초, 중, 고등학교 공립형 대안학교가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성공적인 진화의 관건인데요. 하지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고 소방당국의 단속 의지도 미약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소양 119 안전센터 앞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준비가 한창인데요. 제가 직접 소방차에 타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차량들이 하나둘씩 비켜섭니다. 그러나 좁은 골목길 입구에 들어서자 양쪽에 세워진 차량이 소방차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운전자가 부랴부랴 차를 빼고서야 다시 출발. 골목을 올라서자 또 다른 주차 차량에 소방차가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럼 차 이동하실 분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건네받은 소방관이 직접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도 합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의 도로라고 좀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걸 가정하여지고 한면 쪽으로 바짝 이렇게 붙여서 지난해 6월부터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뭐 큰 변화는 없고 그 소방차 출동에 그 큰 개선은 현재 없는 것으로. 소방 당국의 느슨한 단속도 문제입니다. 법 개정 이후 강원도에서 소방차 진로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164대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6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단속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이 강원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지난 2015년 52%에서 지난해 3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소방 차량 진로 방해 행위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최대 연어 회귀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3, 4년 뒤 다시 돌아옵니다. 황병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양 남대천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어린 연어를 놓아줍니다. 연어는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난해 가을 어미 연어로부터 채취된 알에서 부화해 5cm까지 자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간 뒤 3, 4년 뒤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오늘 보았던 연어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자란 연어들은 수로를 따라 직접 남대천으로 떠납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모두 620만 마리. 연어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자연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회기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릉 영곡천과 고성 명파천 등 동해안 주요 하천에는 모두 220만 마리의 연어가 추가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원주 보훈요양원이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혁신도시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건립되는 원주 보훈요양원이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내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6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요양실을 비롯해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된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등 각종 치료시설이 들어섭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 요양시설 확충과 찾아가는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등 보훈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200명이 생활할 수 있고 평일 낮 시간에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보호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됩니다. 이미 수도권 보훈요양원 2곳에 1,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10%는 지역 보훈 대상자를 우선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요양원이 건립되면 3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27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혁신도시에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최대 20인이 생활하는 가정형 유닛케어를 최초로 도입해서 입소자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편 도내 보훈 대상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보훈병원 건립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주변 부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강원도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신영재 의원은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서 대출 보증을 받은 2천억 원 가운데 다 쓰고 이제 600억 원밖에 없는데 4월에 출자하고 나면 잔고가 빌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토지 매각이 안 될 경우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8월부터 본격 매각이 이루어지면 토지 매각 대금으로 3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어 건전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가 춘천 세계 불꽃축제를 준비하며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평화경제연구소는 올해 관광객 포함 20만 명, 2021년에는 40만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지만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같은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제 불꽃축제가 개최되는데 이에 대응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추경심의계획안마저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며 사업계획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춘천 상공에서 폭발한 미사일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는 군 당국에 공문을 보내 시민 불안감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사일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출자금 127만 원의 신생협동조합이 78억 원의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담보도 없이 막대한 돈을 마련했다며 춘천시의 보증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구성원 대부분이 춘천시장과 연관돼 있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요건인 시민 300명 서명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 광장에서 기업 대표들과 함께 일본 시장 히트 상품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제1한국농식품연합회와 협력해 김치와 젓갈, 땅콩, 새싹차 등 강원 농특산물을 3개를 컨테이너에 선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만 컨테이너 65개 분량 37억 원어치의 농특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춘천 상공회의소는 오늘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창동 전 강원고속 대표와 김윤기 베리콤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는 등 상공인 16명에게 기관 단체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춘천 상공인들은 기업의 지속 발전과 규제 개선, 경영 애로 해소 등 기업가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가 오늘 춘천시 옥천동 해찬타워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는 춘천 지역 관광 발전과 새로운 관광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비롯해서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 관광 사업자와 단체 지원, 지자체 위탁 업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 들어 강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고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 강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2,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최근 5년 평균보다는 31.7%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1월과 2월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최근 5년 평균보다 21.7%가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